사람도 이거 안 사요. 떨어질 거 아니까. 왜요? 투자에 한이 맺히셔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이 몇 분이 그래서 그런데 법률적인 관점으로 저는 오늘 아마 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디지털 커런시라고 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산 가치는 언제 확보가 되냐면 그냥 다수가 동의를 하면 확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어찌 됐든 간에 얘가 값어치를 할 수 있겠다라고 딱 동의를 하는 순간 자산 가치는 이미 확보되었다고 보는 거고 그의 지속 가능성은 논외로 치더라도 ICO가 많은 사람들을 들어올 수 있는 그 허들을 낮춰줌으로써 자산 가치가 그 순간만큼은 어쨌든 확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암호화폐는 어떻게 하면 자산의 가치를 갖게 될 수 있을까? 이렇게 보면 블로그에서 프로그래머가 이걸 통해서 야 나는 이걸로 피자 2판을 쓸래 이렇게 했는데 그 비트코인을 교환하겠다고 한 그 게시판 글을 보면 거기에 밑에 댓글이 좀 달려 있어요. 그 1비트코인이면 41달러로 교환할 수 있어 이렇게 써 있거든요. 그럼 이 말은 분명히 1비트코인에 대한 시세도 형성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. 그럼 그 구성원들 안에서는 비트코인의 시세도 형성이 되어 있었고 교환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합의도 되어 있었다는 거죠. 화폐라는 게 쓰는 사람들 간에 이것이 쓸 수 있다는 어떤 신뢰나 믿음이 기반이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. 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 간에 어떤 사회적 합의가 화폐를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화폐 시스템이 구축된 지 100년도 채 안 됐었거든요. 암호화폐가 내재 가치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해봤을 때 암호화폐를 쓰는 사람들 간에 어떤 신용 내지 신뢰가 좀 쌓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최근에 국회에서 연구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암호화폐를 지불형, 이용형, 증권형으로 나누고 있는데요. 이용형이 대부분입니다, 요즘에. 그러면 이용형은 가치가 뭐냐면 이용 가치잖아요. 그래서 백서를 내고 ICO를 할 당시에는 이제 미래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 블록체인 서비스의 실질이 갖춰지면 가치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고 근데 제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내재 가치가 없는데 교환 가치를 지니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. 하나가 화폐고 하나가 수집품이에요. 크립토커런시는 화폐와 수집품 사이에 어딘가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.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거는 비트코인이 왜 어떤 민간 화폐로서 가치를 가지기 시작한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. 위변조 방지 있죠. 함부로 해킹 못했잖아요. 그 다음에 가용하죠. 쉽게 아까 얘기한 대로 쉽게 쓸 수 있죠. 그 다음에 또 희소죠. 23만 개만 발행하고 발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가용성, 희소성 그리고 위변조 방지성을 갖추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다. 다시 말해서 지불형 토큰과 이용형 토큰을 화폐냐 아니냐 뭐 가치를 가지나 안 가지나 얘기하는 게 좀 논의가 분리돼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받아들이는 흐름은 이미 시작됐다고 보거든요. 이게 작년 기사를 어제 다시 한번 확인해봤는데 명 기자님이 쓰셨더라고요, 이 기사를. 그래요? 그 G20 성명문에서 국가들이 크립토 에셋, 즉 암호 자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. 이걸 보면서 세계적 흐름은 이미 시작됐구나 싶었는데 어떤 나라는 이제 막 가이드라인을 내기 시작했고 어떤 나라는 심지어 민간에서부터 우리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내는데 피드백 좀 해달라라고 말하는 국가들도 있어요.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런 흐름에서 많이 뒤처져 있는 것 같아서 아쉽죠. 말이 너무 빨랐나요? 괜찮아요. 편하게 얘기하세요. 재윤이 형 같은 경우는 좀 뭔가 퍼블릭에서의 암호화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조금 프라이빗한 거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물론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과연 블록체인이냐 아니면 분산 장부 기술이냐 단지 그런 건 이제 재윤이 형 같은 경우에는 아니라고 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? 아니요, 완전히 아니라고 생각해요. 네네네 어쨌든 뭐 그거에 대해서는 다 각자의 뭐 생각이 있으니까 간절한 율법 법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개량된 원리주의자. 그러니까 화폐로 바라보는 관점과 네. 기술적 관점이 좀 달라요.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과연 이거를 대체 어떻게 지금 쓸 수 있느냐라고 그냥 제일 먼저 생각했었을 때 뭐 금융에서도 쓸 수 있고 뭐 게임에서 쓸 수 있고 뭐 국방 분야 뭐 공공기관에서 뭐 인증서도 쓸 수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쓰려고 뭐 POC나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잖아요. 아까 말씀하셨던 모임 같은 그런 국제 스위프트방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국제 뱅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뭐 얼마 전에 나왔던 JPM 같은 경우에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과제가 결국 국제 송금이었었고 국제 송금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들 많이 하고 있고요. 크립토커런시가 되게 애매한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유틸리티로 쓰려면 수수료가 떨어져야 되는 거고 내가 이걸 자산으로 갖고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관계에서 상충하는
이해관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ICO의 장점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 기존의 크립토 커런시에서 이제 ICO가 이렇게 시장이 커질 수 있었던 데는 분명히 ICO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그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창구가 열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제 생각에는 뭔가 증권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산에 생각한 효용이 있잖아요. 그 선반영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쓸 수 없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ICO 가격보다 그 토큰이 주는 효용이 더 낮다고 생각하는 거죠.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. 이런 상황에서 블록체인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실제 서비스라도 그러니까 서비스를 내놓으셔야 되고 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이제 과제가 있는 겁니다.